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상원이 북한 정부의 정보 검열과 감시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조치가 담긴 이른바 오토원비어 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법안 처리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고문을 받아 혼수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사망 5주기를 앞두고 이뤄졌는데, 원비어 씨의 부모는 사악한 독재 정권에 버림받은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며 환영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미국 의회의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법안입니다. 법안은 지난 2017년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고문을 받아 혼수 상태에 빠진 뒤 송환되고 일주일도 안 돼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딴 것으로 상원의 이번 법안 통과는 원비어 사망 5주기를 이틀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공화당의 로포트만 상원 의원과 민주당의 셰러드 브라운 상원 의원,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이 지난해 6월 초당적 법안을 발의한 지 꼭 1년 만입니다. 법안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검열하는 데 연루된 해외 개인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국제방송처 USAGM에 향후 5년 동안 연간 $10,000,000의 예산을 지원해 대북방송을 증대하고 북한의 정보 검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국제방송처에 배정된 지원금은 대북방송 증대와 북한과 관련된 정보 공유의 디지털, 비디지털 수단 등 인터넷 자유도구와 기술, 또 새로운 접근법 개발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법안 발효 180일 이내에 대통령은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원비어의 고향 오하이오주를 지역구로 하는 포트먼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선 연설에서 북한 내 정보 환경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Of course, the North Koreans aren't getting the truth because information is censored. So it's very important to get whatever real news you can into the country. When that happens, what you find out is that people leave North Korea and then work against the regime. But so many people don't have access to that information. 원비어의 어머니 신디 원비어는 17일 VOA에 미국 상원은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계속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사악한 독재 정권에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 통과 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곧바로 발효됩니다. 미국 의회에서 원비어의 죽음을 기리는 법안이 추진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미국 의회는 약 3년 전 원비어의 이름을 딴 첫 번째 법인 오토원비어 북핵 제재법을 제정해 북한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 부과를 의무화했습니다. B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오는 8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막하는 제10차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재검토 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애덤 셰인먼 미국 대통령 핵 비확산 특별대표가 밝혔습니다. 셰인먼 특별대표는 미국 군축협회 오늘의 군축 6월호 인터뷰에서 북한의 잠재적인 핵실험에 대한 보도와 탄도미사일 개발 노력에 대해 우리 모두 매우 우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셰인먼 특별대표는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제의에 북한이 호응하길 바란다면서 북한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핵 확산 금지 조약 재검토 회의가 촉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NPT 재검토 회의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과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거듭된 위반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PT 재검토 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의 협의체로 5년마다 개최되는데 당초 지난 1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연기돼 오는 8월 1일부터 26일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됩니다. 발트해 국가 라트비아가 북한의 이딴 미사일 도발을 비판하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라트비아 국방부 공보실은 17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지난 5일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면서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을 여러 차례 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과
호전적인 수사, 군사 위협은 세계적으로 안정과 안보에 대한 위협을 조성했고 비확산 노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라트비아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 노력을 지지하며 북한의 핵 야망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북한의 핵 군축 대화 복귀를 촉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1991년 9월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라트비아는 과거 북한 관련 금융 활동이 벌어졌던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18년 라트비아 ABLV 은행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수출을 포함하는 불법 금융 활동에 연루돼 미국 금융망 접근을 규제한다고 발표했고 라트비아는 이 은행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약속하면서 대북 제재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회피를 위해 암호화폐 관련 사이버 공격에 집중해왔던 북한 해킹 조직들이 최근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체계와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암호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북한이 외화 획득 창구를 바꾸려는 시도라는 지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섹트리온은 1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신 전통적 금융체계에 대한 해킹 공격을 재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4월 북한 해킹 조직이 은행을 겨냥해 이메일 피싱 공격을 펼친 정황을 파악했으며 이들이 유명 웹호스팅 업체의 임시 웹사이트에 악성 문서를 올리고 피해자들에게 해당 문서를 열어보도록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구팀이 입수한 무료 위험 분석 보고서란 제목의 영문 해킹 이메일에는 이들이 자신들을 아시아 리스크 그룹 소속으로 소개한 뒤 아시아 지역 내 90여 개 은행들의 자산 위험 수준을 평가했다고 대상자들을 회유하면서 문서를 열면 해킹을 위한 악성 코드가 설치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번 공격이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과거 한국 정부기관 등을 해킹 공격했던 것과 동일한 수법으로 확인됐으며 비슷한 방법으로 과거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등 아시아 지역 최소 2개 은행을 해킹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암호화폐 시장 붕괴 조짐에 따라 은행 등 전통적 금융체계에 대한 변칙적 사이버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이는 북한을 포함한 해킹 조직들이 이미 전통적 금융체계를 다시 해킹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으며 향후 이를 더 확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사이버 전문가인 매튜하 발렌스 글로벌 연구원은 북한이 전략적 우선순위를 바꾸려 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Cryptocurrency theft and gaining it is one means just to a broader objective of enhancing the regime's broader strategic gains, and I think that's something that they're considering not just in the short run, but definitely in the long run as well. Obviously, this is a trend that we need to continuously observe because I think this is just an onset if it is occurring. 매튜하 연구원은 은행 등 전통적 금융기관들은 이미 국제적 금융체계 안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익명성이 장점인 암호화폐에 비해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암호화폐 시장이 정상화되면 다시 암호화폐 탈취에 나서거나 장기적으로 다른 사이버 분야 자금 탈취 대상을 찾아 나서려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새 대북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이번 채택 실패가 북한을 국제규범에 더 가깝게 데려오려는 조정되고 협력적인 노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16일 갱신한 북한에 대한 미국 경제 제재의 법적 근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몇 주 동안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협상을 진행한 뒤 지난 5월 26일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협상 초기부터 결의안을 지지하지 않았고 결국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북한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향후 대응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6.25 한국전쟁 전사자 관련 보훈 가족들과 국가 유공자 130명을 초청해 오찬 행사를 갖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계승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오찬 행사에서
나라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온몸으로 지킨 국가 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을 초청하게 돼 영광이라며 호국 영령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그 정신을 책임 있게 계승하는 것이 국가의 품격이자 나라의 정체성을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오찬 행사에는 지난해 10월 비무장지대 백마고지에서 엎드린 사격 자세로 발견된 고 조웅성 하사의 가족과 10년 전 경북 포항에서 유해가 수습돼 지난 5월 신원이 확인된 고 김종술 일병의 가족 등이 참석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들 참석자들에게 국가유공자 명패를 직접 수여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